안녕하세요. 아더의 해선 인사이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2026년 글로벌 증시 전망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글로벌 시장은 한마디로 성장은 둔화되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 구간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완만한 금리 인하, 그리고 AI 신흥국 성장 스토리가 함께 섞여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째, 2026년 글로벌 매크로 큰 그림, 둘째, 지역별, 섹터별 기회와 리스크, 셋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포지셔닝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 글로벌 매크로 큰 그림입니다. 국제기구들과 글로벌 IB들이 보고 있는 2026년 세계 성장률은 대략 2.4%에서 3.2% 사이 완만한 성장 구간에 모여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2.4% 정도, 꽤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IMF, OECD, 그리고 일부 글로벌 하우스들은 3% 안팎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은 2025년보다 한 단계 내려와서 G20 기준으로 2026년 2%대 후반 2.8에서 2.9% 정도까지 점진적으로 진정되는 그림이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즉, 성장은 완만, 물가는 서서히 목표치 근처로. 이 구간에서 각국 중앙은행은 급격한 긴축이 아니라 완만한 인하 또는 제한적 추가 인상이 섞여 있는 비대칭적인 통화 정책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 유럽은 완만한 금리 인하 기대, 일본은 오히려 30년 만에 금리 정상화, 그리고 신흥국은 이미 상당 부분 선제 인하를 진행해 왔다는 점입니다. 한 줄로 정리를 하면 글로벌 성장률은 낮지만 버티고 있고, 물가는 내려오고 있고, 금리는 정점에서 서서히 내려오는 구간, 이렇게 큰 그림을 잡고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역별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글로벌 증시의 중심입니다. IMF 민간 리서치 기준으로 2026년 미국 성장률은 2% 초반에서 중반, 대략 2.1에서 2.6% 정도 구간이 컨센서스로 잡혀 있습니다.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들이 여전히 이익 성장과 투자 사이클을 이끌고 있고, 동시에 향후 연준의 완만한 금리 인하 기대가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해주는 구조입니다. 다만 2026년 미국 시장의 핵심 리스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AI 버블 논쟁, 실적보다 너무 앞서간 기대. 다른 하나는 정책, 무역 불확실성 재부각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방향성 자체는 여전히 우상향 가능성 우위이지만 섹터, 종목별로 성과 차이가 극단적으로 갈릴 수 있는 지수 투자보다는 종목 선별력이 훨씬 중요한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로존은 성장률이 1%대 초반, 미국보다는 둔하지만 침체는 아닌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에너지 가격 안정, 실질 임금 회복, 그리고 독일, 남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 확장 덕분에 소비, 서비스 중심의 완만한 회복 구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되면 배당, 매력 높은 가치주, 금융주, 경기 민감, 제조업 중심으로 투자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본은 조금 다른 스토리입니다. BOJ가 30년 만에 기준금리를 0.75%까지 올리고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입니다. 임금, 물가가 동시에 오르는 디스플레이션 탈출 스토리가 이어지면서 엔화 강세 전환, 일본 금융주, 내수주, 리레이팅 가능성이 2026년에도 핵심 테마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과 아시아 쪽인데요. 자, 중국은 2026년 성장률이 4%대 중반에서 중후반, 과거 6에서 8%대 고성장보다는 한 단계 낮은 구조 조정 구간의 완만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 조정, 과잉 산업 정리, 미중 갈등 속 공급망 재편이 단기 성장을 누르는 요인인 반면 AI 반도체, 친환경, 첨단 제조 중심의 정책 주도 성장 스토리가 선택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아시아 전체로 보면 한국, 대만 중심의 반도체, 인도, 동남아의 인구, 소비 스토리, 그리고 일부 국가의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투자 테마가 2026년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신흥
신흥국 아프리카 2026년에는 흥미롭게도 아프리카 성장률이 아시아를 추월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다만 이쪽은 변동성, 정치 리스크, 통화 리스크까지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직접 주식보다는 글로벌 신흥국 펀드, ETF 또는 채권, 하이일드 등으로 우회에 노출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섹터 테마별로는 공통적으로 여러 리서치 하우스들이 비슷한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5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째는 AI 반도체 클라우드인데요. 2026년에도 AI 투자는 줄어들기보다는 설비, 인프라, 전력, 냉각, 네트워크까지 범위가 더 넓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미 오른 메가테크보다는 AI 서버, 메모리, 네트워크 장비, 전력 인프라, 냉각 솔루션 같이 이 3차 수혜주로 확산되는 장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둘째는 금융 배당 가치주의인데요. 금리가 고점에서 완만하게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은행, 보험 가치, 순이자 마진과 운용 수익을 동시에 보고 가는 종목들, 그리고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가치주들이 리스크 조정 수익률 면에서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자, 셋째는 에너지, 원자재 인프라인데요. 글로벌 성장률이 아주 강하지는 않더라도 AI 데이터 센터, 친환경 인프라, 방산, 재건 투자 등으로 전력, 구리, 일부 산업 금속 수요는 계속 견조할 수 있고 이는 관련 산업들의 이익 안정성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넷째는 방어적 소비 헬스케어입니다. 성장이 강하지도 완전히 나쁘지도 않은 구간에서는 경기 민감 소비보다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같이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업종이 포트폴리오의 방어축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는 신흥국 프론티어인데요. 금리 인하 국면, 달러 약세 구간이 길어진다면 신흥국 통화, 채권, 주식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은 인구, 인프라, 자원 스토리가 겹치면서 중장기 자본 유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자, 이제 2026년을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레벨을 맞추는 게 아니라 조건별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초점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베이스 시나리오인데요. 완만한 성장, 인플레 둔화, 점진적 금리 인하입니다. 글로벌 성장률 2.5에서 3%대, 인플레이션은 2%대 후반으로 내려오고 미국과 유럽은 서서히 금리를 내리는 그림입니다. 이 경우 글로벌 증시는 조정은 나오더라도 중장기 우상향 쪽에 무게가 실리고 AI 반도체, 품질 성장주, 배당 가치주를 섞는 바벨 전략이 유효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두 번째는 상방 시나리오인데요. 인플레 급락과 연착륙 확신입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빨리 2%대 근처로 떨어지고 성장도 크게 꺾이지 않는다면 연준을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이 보다 공격적인 인하를 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성장주, 테크주도 한 번 더 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나리오에서는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나오더라도 상승 여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방 시나리오인데요. 인플레 재발 또는 지정학, 무역 쇼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반대로 에너지 가격 재상승, 임금발 인플레 또는 새로운 관세, 무역전쟁, 지정학 갈등 확대 같은 변수가 나온다면 성장은 더 둔화되고 물가는 다시 올라가는 나쁜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주식 비중 축소, 현금, 단기채, 골드 비중 확대, 그리고 변동성 해지까지 리스크 관리에 포커스를 두는 게 맞습니다. 자, 정리해서 실제 투자자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포인트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지수 베팅에서 구조, 퀄리티 베팅으로 2020년에서 21년, 그리고 2023년에서 24년처럼 유동성으로 지수를 통째로 들어 올리는 장은 아닙니다. 이제는 성장률, 물가, 금리가 모두 미묘한 구간이기 때문에 국가, 섹터, 기업별로 성과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장세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둘째는요. AI 반도체, 클라우드, 코어는
유지를 하되 밸류에이션, 실적 사이의 갭을 항상 체크하고요. AI 관련주는 2026년에도 완전히 끝난 데이터가 아니라 오히려 캐파, 인프라 투자 측면에서 현실 이익이 점점 따라붙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밸류에이션이 과열된 일부 메가테크는 조정 구간을 염두에 두고 실적, 현금 흐름이 따라오는 종목 위주로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셋째는 방어축인데요. 배당, 가치, 헬스케어, 필수 소비입니다. 금리가 완만히 내려가고 성장은 2에서 3%대 박스권이라는 전제가 유지가 된다면 배당 가치주, 헬스케어, 필수 소비 섹터는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줄여주는 안정축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넷째, 신흥국 프론티어는 코어 알파 구조로 인도, 동남아 일부, 아프리카, 중동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이 크지만 정책, 환율, 정치 변수가 크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코어가 아니라 알파를 노리는 위성 자산 정도로 비중을 설정하는 것이 보수적인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째는 리스크 시나리오를 미리 정해놓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2026년은 상방과 하방 모두 열려있는 해인데요. 그래서 진입 시점에 어디까지 떨어지면 비중을 줄인다, 어느 구간 이상은 차익 실현한다는 시나리오를 숫자로 미리 정해놓고 들어가는 것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2026년 글로벌 증시 전망을 매크로, 지역, 섹터, 시나리오, 전략순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한 줄로 정리를 하면 성장은 약하지만 버티고 인플레이션은 내려가고 금리는 서서히 내려가는 구간에서 AI, 반도체, 배당, 신흥국이 함께 섞여가는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져가야 할 태도는 낙관도, 비관도 아닌 확률에 기반한 보수적 낙관주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어디까지나 글로벌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한 전망일 뿐이고 실제 투자는 각자의 투자 성향, 리스크 허용 범위에 맞춰서 반드시 추가 검토 후에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글로벌 증시 전망 정리해드렸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실전 트레이딩에 꼭 필요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보다 빠르게, 흐름보다 정확하게. 여기는 아더의 해선 인사이트였습니다.